9월 4일 목요일 오늘 주간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거의 뭐 야구가 둠스데이 느낌이 좀 났어요. 그죠? 일단 어제 뭐 MPB는 제가 뭐 실제로 역배를 많이 보기도 했고 저는 뭐 나올 수 있는 역배들이 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MPB의 특성이기도 하잖아요. 동배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MPB야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크보는 어제 한화 일반승 하나 줬고, 반대 또는 프렌도 보기 힘든 매치업들을 전부 다 마인을 죽였고, 역배가 떴고, 메이저리그는 진짜 거의 뭐 올 시즌 거의 뭐 역대급 쓰나미 대회가 좀 떠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일단 뭐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면서도, 이게 좀 엔간해야 맞추는데 그죠? 좀 너무 좀 심하기는 했다. 주간은 일단 뭐 연승은 이어졌습니다. 근데 제가 주력에 조금 비중을 좀 높게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전체로 좀 아쉬운 날이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 그래도 쓰나미가 좀 시게 나온 날 치고 역배 프렌 잘 잡아가지고 한 박스 정도 들고 왔다. 오늘 뭐 14연승 좀 도전하는 그런 날인데요. 어제 쓰나미가 좀 시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좀 감안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. 예. 잠시만요. 이 화면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네.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. 이제 화면에 제가 그거 띄워놨죠. 예, 표 받는 방법 띄워놨으니까 많이들 해주고. 아, 참, 내일부터 제가 금, 토, 일, 3일 동안 좀 휴가를 가거든요. 근데 표는 당연히 다 발송이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표는 그대로 받아보시면 되고, 방송 코멘트가 따로 없다. 저의 방송 코멘트 많이 기다리시긴 할 텐데, 그동안 또 열심히 한 만큼 3일간만 좀 놀게요. 근데 다 노는 것도 아니잖아. 예, 제가 분석도 다 해서 표는 올려드릴 거니까 뭐 휴가라고 해서 대충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, 여러분들. 예. 제주도 가서 3일만 조금 더 머리 좀 식히고 오려고 예. 리프레시 좀 하고 오겠습니다. 근데 표는 성심성의껏 보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첫 번째 경기는 요미대 야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경기 연속 야쿠가 패배를 했고요. 이게 중립 경기장이잖아요. 그죠? 예, 근데 상대 전적에서 요미가 홈에서 10승 1패를 하고 있었다. 근데 중립 경기장에서도 요미의 우세는 계속 이어졌다. 이런 거고요. 야쿠르트는 올해 요미 원정에서 딱 한 번밖에 못 이겼고요. 예, 본인들 홈에서는 5승 5패를 그래도 좀 치기는 쳤거든요. 예, 근데 원정에서 너무 힘을 못 쓴다 이런 거고. 근데 중립구장이긴 한데 오늘 중립구장이 좀 다른 구장이기는 해요. 어제 그제는 이제 교세라돔이었죠. 예, 교세라돔이었기 때문에 도쿄돔하고 이제 느낌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. 물론 이제 홈런이 좀 덜 나오는 구장이긴 하지만. 근데 오늘은 나가라가와 구장. 야외 구장이고요. 흑구장이고. 어떻게 보면 진구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한 그런 구장이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좀 뭐랄까 바닷가 근처는 아니거든요. 예, 바닷가 근처는 아니기 때문에 야외 구장의 특성을 많이 띠는 그런 구장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야외 구장의 흑구장 딱 그 정도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일단 구장 그래도 뭐 야구가 기분이 좀 괜찮을 수는 있어요. 자, 선발은 마타키 테페이가 나옵니다. 지난 시즌 10이닝, 올 시즌 10이닝밖에 안 던진 친구고요. 땜빵이나 롱 자원으로 뛰었는데 최다 이닝이 4이닝이니까 이닝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긴 하고 네, 올 시즌에 뭐 2군에서 선발 로테를 돌고 있었던 친구기 때문에 뭐 한 5이닝 정도 먹어도 이상하진 않아요. 네, 일단 선발 2군에서 선발 로테를 돌아서 2.39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성적을 찍었다.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오늘 오타하고 말티가 나오면 3연투예요. 뭐 상황이 되면 쓸 수도 있겠지만은 MPB는 3연투를 애지간하면 잘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. 예.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는 3연투 빈도가 많이 낮은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. 마타키 테페이 뭐 기대치가 엄청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그 정도 친구인데 일단 중립구장 비슷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예, 그리고 오타하고 말티가 일단 나오면 3연투라는 거 이런 점들 반대 선발은 요시무라 코시로인데 올 시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야쿠르트가 요미우리를 상대로 원정에서는 딱 한 경기밖에 못 이겼어. 근데 어쨌든 오늘 구장은 본인들 홈 구장하고 특성이 비슷한 구장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5승 5패를 했고 총 6번을 이겼거든요. 그 6번 이긴 것 중에 원정에서 1승은 누가 있는 줄 알아? 이시카와 할배. 원정에서 1승. 나머지 이게 통틀어서 6번을 이겼는데 그 6번의 승리 중에 3번이 요시무라 코시로가 나온 경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? 상대 필승조가 못 나와.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. 그리고 원정에서는 에이스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요시무라가 나와. 상대는 뭐 땜빵 오픈데이야. 물론 이제 원정 야쿠르트 빠떼가 진짜 심각하긴 하거든요. 뺨싸대기 마려울 정도기는 해. 그렇긴 한데
그래도 야쿠가 이긴다면 오늘이긴 하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요미우리를 찍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고요. 요미우리를 찍으실 분들은 차라리 다른 걸 가시거나 원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, 저는 그래도 이거는 야쿠르트가 이겨야만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이 경기는. 이 경기 못 이기면 진짜 나가 뒤져야 되지 않을까요? 그죠? 근데 사실 어제도 빠따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심각하긴 심각해요. 그죠? 원정에서 진짜 더럽게 못 치는데, 어제도 뭐 무라카미 런 하나로 솔로 한 점, 뭐 2타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안타도 5개밖에 못 갔고. 그래도 오늘은 좀 이겨볼 만하지 않나요? 근데 요시무라 코시로가 원래 원정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양반인데, 이 양반이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좀 별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. 작년, 재작년 2점대 초반, 2점대 중반, 후반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3.40. 최근 2년 동안 원정에서 피홈런이 없었는데 올해는 원정에서 피홈런이 7방이고요. 요미우리는 런을 잘 까는 팀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약간 리스크이긴 하고요. 근데 올 시즌 요미우리 성적을 보면 시즌 초반에 1.1이닝 7실점 4자책, 이때는 그 실책 때문에 멘탈 터진 경기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 세 경기를 보면 8, 1, 6, 2, 6, 2로 그냥 무난무난했어요. 근데 이 경기들이 전부 런이 나오긴 나왔거든. 하나, 둘, 하나. 그래도 런이 꾸준하게 맞는 건 분명히 리스크인데, 요시무라 코시로가 올해 원정에서 런을 좀 맞고, 뭐 요미우리가 런을 좀 까는 팀이니까 그렇긴 한데, 그래도 실점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라는 면에서 마타키 테페이보다는 기대치가 좀 더 높게 봐줘야 되지 않나. 역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주니치 대 한신. 어제는 제가 이제 좀 킥이 될 만한 픽이었고, 저는 뭐 주력으로 들고 갔습니다. 그죠? 주력으로 옆배를 들고 가가지고 잘 들고 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?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. 그죠? 유다이 오노 한신전에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, 홈에서 이렇게 말리게 하는 능력은 좋다. 정말 꾸역꾸역으로 잘 막아줬고, 그리고 제가 마사시 이토가 꼭 경기 잘 던지다가 막판 가가지고 런 맞고 이런 케이스가 많다.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 호스코한테 3런을 맞으면서, 이제 거시기가 좀 됐고. 그래서 뭐 주니치가 뭐 잘 이겨줬고, 올 시즌 한신전한테 뭐 상대 전적이 우위인 팀이 있을까 싶은데 주니치가 지금 10승 9패로 우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. 유독 올 시즌 한신전이 좀 강하긴 했다, 이런 거고. 왁구이 할배가 나옵니다. 왁구이 할배는 이제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죠. 오노유다이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작년에도 3.07, 올해도 3.12. 확실히 말리게 하는 능력이 있고, 그런 양반이긴 한데 이제 나이가 86년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점점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반테린돔에서의 성적이 좀 중요하잖아요. 반테린돔에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4승 3패, ERA가 2.17로 역시나 오노유다이 같은 요런 아저씨들하고 비슷하게 홈에서는 그런 대로 뭐 괜찮았다, 뭐 이런 거고요. 한신은 올해 2번이나 만났어요, 홈에서. 근데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. 올해 한신 빠따를 감안했을 땐 정말 뭐 한신전에 홈에서 정말 너무 잘 던졌다,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겠죠.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조정기를 갖고 올라오는 거거든요. 이 군에서 ERA가 2.12. 어제 하야카는 오픈발이 있을 수도 있는 친구긴 하지만, 2군에서 좀 제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이브나 오픈발 이런 걸 기대한 건데 그냥 좋터졌고. 왁구이 할배는 그래도 2군에서 괜찮게 하고 왔다. 이런 점은 뭐 긍정적. 반대 선발은 닉 넬슨이고요. 이제 메이저에서 불펜으로 뛰다가 폼이 좀 망가져가지고 올해 일본으로 넘어왔고, 올 시즌 1화에서 뭐 안정적인 성적을 찍고 있는데 그래봐야 20이닝밖에 안 된다는 점. 제가 미국에서의 기록들을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. 화면을 좀 보시면은, 아이 됐다. 화면 이거 다시 잡기도 귀찮다. 이 친구가 지금 잘 던지고 있긴 한데 메이저리그 성적은 좀 회전수가 끔찍하더라고. 보통 메이저리그 포심 평균 회전수가 2300 정도 나오거든요, RPM이. 근데 이 양반이 1900다리가 나와요. 2002야다리 나오는 회전수는 제가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한 회전수거든요. 근데 이런 양반들이 체인지업이 좀 좋아가지고 장난질로 좀 먹고 사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, 아무튼 뭐 구속은 괜찮은데 회전수가 구리기 때문에, 회전수 구린 애들은 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.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, KT에서 뛰었던 오드리 사머 데스파이네라고 기억하시죠? 그 친구 150 초중반 나와요. 그죠? 볼 빨라. 기아전 원툴이었잖아.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인상적인 성적을 찍지는 못했거든요, 기아전 빼고는. 그 이유가 회전수 때문이야. 걔 회전수가 구려. 그리고 결정구가 걔가 조금 없었고. 그래서 구속도 중요한데 회전수가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. 이런 케이스들은 체인지업이 좀 괜찮기 때문에 체인지업으로 좀 말리게 할 수 있기는 있다.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친구 올해 계속 1이닝만 지금 1군에서 던지고 있는 친구거든요. 이닝을 아마 많이 못 먹을 거예요.
8월 29일 날 등판하고 오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어봐야 한 3이닝 정도 저는 보는데 뒤에 벌크 투수로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. 이거는 누구 하나 벌크 투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예, 뭐 신빙을 하나 올리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. 그래서 아무튼 뭐 불펜데이 비슷하게 해야 되는 한신이고요. 예, 왁구이 2군에서 뭐 괜찮았고 홈에서는 뭐 평타는 치고 한신전 전적도 괜찮았고 주니치가 한번 좀 이겨볼 만한 경기 아닌가. 예, 올 시즌 유독 또 주니치가 많이 이기고 있기도 하고요, 그렇죠? 그렇다. 그런 거고. 그래서 주니치 역배, 언어버는 5.5바를 좀 봐야 되겠죠. 5.5 역배를 왜 줬을까 싶기는 하네. 왁구이 아저씨의 상대 전적 때문에 5.5 오바가 역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역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다음 경기는 히로 대 요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히로시마 대 요코. 어제는 요코하마 한 경기씩 뭐 노나먹기를 했는데 어제는 뭐 대환장 경기였습니다. 그렇죠? 요코하마가 어제 출루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어제 오세라 다이치가 5이닝 던졌는데 볼넷을 7개를 줬거든요. 근데 한 점 났어요. 아지마는 8이닝 2실점하고 패전 먹었습니다. 어제. 그러니까 얼마나 어제 요코하마가 대환장 경기를 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. 일단은 그 미야자키 아저씨가 시즌 아웃이 당했어요. 아시다시피 지금 마키 슈거가 없고 그리고 오스틴이 뭐 옛날 같진 않죠. 요즘 조금 치긴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좀 잘 쳐주는 게 미야자키 토시로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도 요즘 좀 빠졌고 아무튼 여전히 뭐 야수 왁구가 나쁜 팀은 아니죠. 그렇죠? 뭐 요즘 잘 치는 에비나 쿠아라 스쓰고 오스틴 사노 야마모토 요다이까지 여전히 괜찮은 왁구기는 한데 확실히 이놈 저놈 뭐 핵심 2명 빠진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아요. 히로시마는 어제 좀 뭐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막아서 이겼고요. 히로시마 다운 야구이긴 하죠, 저게. 일단은 최근의 특징은 모리우라가 일단 마무리로 좀 가고 있거든요. 근데 모리우라가 마무리로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막아주는 그림이긴 한 것 같아요. 모리우라 뭐 엄청난 친구는 아닌데 높은 타점에서 오는 그런 공들이 좀 매력적인 친구죠. 보내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위닝 결정전이고요. 그 요코하마는 어제 불펜은 좀 많이 들 썼다는 거. 오늘 타카타이치가 나옵니다. 다이라 겐타로 이렇게 나오고 타카타이치는 2군에서 별로였기 때문에 일단 1군에서 오픈빨이 좀 나오는 구간에도 제가 좀 좋게 보진 않는다. 이 양반 오픈빨 빠지는 시기가 있을 거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직전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5피안대 1피홈런 하면서 조금 좀 폼이 슬슬슬슬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들거든요. 이 양반 2군하고 1군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 바빕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. 1군에서. 이거는 운빨이 좀 잘 타고 있다고 봐야 돼. 그리고 이제 일본 투수들 특유의 그 디셉션이나 오픈빨 타이밍 맞추고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점점 좀 위험하다고 저는 보기는 하는 친구고요. 2군 성적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하야카와랑 좀 비슷하게 2군에서 성적을 찍었기 때문에 슬슬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. 요코하마는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으로 한번 좀 잘 던진 바가 있어요. 있기는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남이잖아.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요코하마가 우타랑이 좋은 팀인데 은근히 자원상대 좀 별로거든요, 얘네들. 그런 점들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다이라 겐타로는 이제 사이드암 잠수함 투수인데 요즘에 좀 잘 안 보이는 타입이긴 합니다. 요즘에 사이드암 언더핸드 잠수함들은 위아래를 로케이션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횡적으로 좌우를 많이 쓰는 정통 사이드암의 느낌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복귀해가지고 최근 3경기를 던졌고요. 진구에서 한 경기 좀 털리긴 털렸거든요. 런 2개 맞으면서 3이닝 3자책으로 털렸는데 홈에서 2경기 야쿠 히로 만나가지고 2경기에서는 홈에서는 잘 던졌다. 근데 히로 만나고 또 만나는 거고 최근 3시즌 동안 이 양반이 샘플이 많지는 않거든요. 샘플이 많지는 않은데 유독 원정 성적이 좀 별로였어. 그리고 역대 히로 원정은 딱 2번 갔는데 올해 5실점 2017년도에 6실점. 원정에서 별로였고 히로 원정에서 별로였다. 근데 최근 폼은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좀 없지는 않은데 두 양반 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좀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. 두 양반 다 좀 별로라는 마인드고. 일단 어제 경기도 그렇게 져버렸잖아요, 요코하마가.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히로를 좀 찍어볼 법한 경기긴 경기인데 저는 타카타이치가 좀
별로라는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터지면 좀 시게 터질 수도 있는 친구라고 일단 생각은 하거든요. 예. 어제 이제 혈이 좀 막혀 있는 요코하마라서 그래서 경기 초반에 찬스 한 번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. 거기서 살리면 좀 시게 털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못 살리면 또 질질 끌려갈 것 같고. 근데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요코 승, 마 6점은 오버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지바롯데 대 리오넴. 어제는 뭐 지바롯데가 이겨볼 만한 경기였고 뭐 잘 이겼죠, 그죠? 예. 요즘에 타네이치가 진짜 뭐 제철이긴 합니다. 요즘에 그 리오넴이 빠따를 저는 조금 우구심을 좀 갖고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. 예, 라쿠텐전에서도 빠따를 좀 잘 못 쳤고 1차전에는 뭐 이시카와 슈우타고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투수들이 뭐 좋게 던지기가 좀 어려웠던 날이니까 감안은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리오넴이 타격감이 살짝 꺼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. 어제는 뭐 타네이치니까 뭐 꽉 눌려도 이상하진 않은데 최근 서너 경기들에선 약간 그런 조짐들이 있기는 있다. 근데 오늘 기무라 유토라서 뭐 쳐볼만은 한 날이긴 한데 기무라 유토 올 시즌 데뷔한 신빙이고요. 시즌 초반에는 불펜으로 주로 나오다가 최근에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꾸준하게 런도 맞고 실점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좋다고 하기는 좀 뭐한데 그래도 뭐 적당히 퀄스 언저리 안에서는 꾸역투 정도는 하고 있다. 이리 좀 보시면 되고 선발로 이제 홈에서는 최근에 한 경기를 던졌거든요. 이제 라쿠텐전이었고 뭐 타자구장이잖아요. 근데 라쿠텐 최근 빠따가만 하면 6이닝 2실점이면 뭐 그런 대로 괜찮았죠. 그래서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않은 친구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땐 니온의 빠따가 약간은 좀 죽은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6이 조금 더 맞으면 6-3 요 언저리 일단 저는 계산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 정도. 타치코타 조종기를 가지고 돌아온 두 경기에서도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을 좀 찍었습니다. 오릭스하고 홈 경기에서 잘 던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런을 팡팡 맞으면서 7이닝 5실점 했죠. 이 경기 득점 지원도 제가 꽤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좀 안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세이브 원정 가수 6이닝 2실점. 요즘에 세이브 빠따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고 고도 얘기는 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복귀 후 두 경기가 조금 별로였고 그냥 신인 특유의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부담이겠죠, 그죠? 아무래도 뭐 어린 선수니까 이렇게 100이닝 가까이 던져가면 좀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두 선발 모두 굉장히 좀 어리고 뭐 좀 재능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이긴 한데 둘 다 뭐 04년생, 05년생 이런 친구들의 맞대결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네임밸류나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타치코타가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기는 들고요. 근데 타치코타도 최근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고 기무라 유토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해요. 솔직하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.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는 1.33 배당 이거 맞나?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오늘 이런 배당을 받은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. 그 경기들이 한 제가 봤을 때 한 두 경기 정도만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배당 맞나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니오넴 똥배를 물고 들어가 볼 만한 경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바로 때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배 오버 볼게요. 자,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폼을 좀 달렸는데 어제는 좀 많이 빡셌네요. 좀 어렵긴 어려웠고 좀 다시 분위기 한번 잘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뱅 이틀 연속 승리를 무난하게 거뒀고요. 어제 오제키가 경기 초반에 위기를 한번 막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거기에서 이제 딱 점수들이 아다리 맞게 딱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냥 한쪽으로 확 쏠렸던 그런 경기고요. 오릭스가 좀 빠따가 좋고 이틀 동안 안타도 많이 깠거든요. 첫날은 13출루 1득점, 어제는 9출루 1득점. 이틀 동안 빠따를 많이 쳤지만 점수를 많이 못 나는 오릭스가 좀 빠따가 막히는 패턴이고 흐름이잖아요. 그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에 소뱅이 상대 전적이 진짜 너무 압도적이거든요. 11승 2무 3패, 홈에서 5승 1무 1패, 원정에서 6승 1무 2패. 진짜 뭐 압도적으로 오릭스를 오래 패버리고 있는 소뱅이기 때문에 수입전에서도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. 우아사와 올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좋습니다. 8월달 4경기에서 지금 버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8월달 4경기 등판한 정경기에서 승투를 먹고 있고 7-1, 6-1, 7-2, 6-1 정말 뭐 압도적으로 잘 던지고 있거든요. 삼진 페이스도 아주 좋고 피안타 비율도 아주 인상적으로 나오고 왜 갑자기 잘 던지냐면은 이 양반이 조종기를 갖고 왔어요. 한 2주 정도 휴식 겸 조종기를 줬거든요. 그 이후에 4경기인 거야 지금.
그래서 우아사와를 저는 그렇게 높게 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삐끗하는 타이밍이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타이밍이 오늘일까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. 왜냐면 최근에 휴식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좋아진 거고 피칭 내용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삐끗하는 타이밍을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그게 오늘일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듭니다. 예. 우아사와는 올 시즌 오릭스를 3번 만났고요. 올 시즌 오릭스가 빠따가 좋잖아요. 근데 6-2, 8-1 최근에 한번 시계 터진 경기가 한번 있긴 합니다. 4이닝 9실점으로. 근데 대체적으로 오릭스 상대 전적이나 최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더 호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. 예, 그 정도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타지마 다이키 이 양반도 이제 최근에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로테를 약간은 조정을 해줬습니다. 지금 8월 23일, 23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만에 오늘 등판을 하는 거고요. 최근에 폼이 약간은 좀 다운되는 느낌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구위는 조금 구리고 크로스형이고요. 예, 커맨드는 좀 괜찮은 편이고 까부 좋고 이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소타니의 약간 마이너스 버전인데 올 시즌 소타니가 좀 별로기 때문에 소타니보다 올해 좀 잘 던지는 느낌이긴 해요. 소뱅이 올 시즌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자완 상대 전적이 정말 꽤 좋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타지마 다이키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양반이 소뱅전 전적도 좀 별로인 편이고 소뱅이 작년 후반기부터 자완 상대 성적이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팀적인 사이클도 있기는 있거든요. 예, 특정 선수가 좀 확 끌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 시즌 후반부터 타지마 다이키가 소뱅 만났을 때 잘 던진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래 보시면 되고 6경기 연속 피홈런도 맞고 있고 엄청나게 좋털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좋게 봐주기 좀 어렵다. 그래서 뭐 소뱅 보겠습니다. 예, 상대 전적도 그렇고 선발 쪽에서도 그렇고 우아사가 오늘이 삐끗하는 날이다. 이러면은 뭐 서로 치고받는 경기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뱅도 일단 뭐 쳐볼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뱅 승에 6.5는 언더 볼게요. 저는 우아사가 조금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.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MPB 녹화는 여기까지.